파트 2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1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한번 다 정리를 했고 이제 2회독차로 들어가는 걸 파트 2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회독 때 핵심은 잘 들으세요. 핵심은 이 교재에 있는 기출 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이제 독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2회독 때 우리가 하는 게 복습 및 파트 2를 할 건데 파트 2가 메인이 아니라 이게 복습이 메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봤지만 지금 툭 찌르면 또 안 나오잖아. 그렇죠? 뭐 가물가물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인지시키는 게 2회독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파트 1 우리가 1회독 할 때 기출 중에 좀 타협하고 넘어갔던 것들 이제 실력이 좀 올랐으니까 좀 관점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관점을 좀 달리 보면서 능력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는 2회독의 핵심은 그겁니다. 특징은 굉장히 빨리 나갈 것이다. 몇 번 안에 수업 해보면 알겠지만 2회독은 진짜 여러분 1회독 때는 한 3달 걸렸다면 이거는 사실 중간고사 끼워서 그러지 한 3주면 끝납니다. 2회독 셔셔적 지나가요. 그 말은 선생님이 해줄 거보다 여러분이 복습해야 될 양이 많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회독 때는 선생님이 개념카드 복습할 수 있게 카드 다 만들어주고 했죠. 2회독은 그게 없습니다. 사실 2회독은 선택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2회독에서 파트 2는요 이거 없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왜 하냐? 문제를 조금이라도 빨리 풀기 위함이야. 그런데 이제 수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파트 2에서의 지식이 실제 시험장에서 빛을 보려면 파트 1이 아주 잘 돼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문제를 봤을 때 내가 문제에서 떠올려야 되는 생각들이나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이끌어 나가는지가 안 된 학생은 파트 2의 지식을 집어넣어봤자 쓸모가 없다는 소리야. 아마 보면서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 2의 역할은 사실상 문제 풀이의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해주지 않아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트 2에서 핵심은 복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습을 열심히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예를 들어서 푸는데 5분이 걸렸다. 그러면 파트 2까지 하면 얘를 이제 뭐 한 4분으로 줄일 수 있다. 여기서 1분을 버는 거잖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시간을 100분을 줘도 한 50분, 60분 정도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다 지나가고 40분 동안은 어차피 풀어봤자 못 푸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은 이제 복습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는 소리지. 그런데 난 시간만 더 주면 더 풀 수 있는 게 많은데 현재 내 실력이 시간이 부족해서 항상 점수를 더 못 끌어올리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파트 2가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그 중간 어드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일단 하는 겁니다. 파트 3는 이제 더 선택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선별해서 할 것이고 일단 복습이 주요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이 이끌어가는 방향성을 믿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파트 2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개념을 완벽하게 한 번 더 숙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는 기출을 풀면서 같이 할 겁니다. 선생님이랑 여러분이랑 지금 기출을 안 본 건 아닌데 모든 기출을 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출 문제까지 잘 4점짜리 위주로 통틀어서 보는 수업을 다른 교재와 함께 하면서 파트 3도 겸할 것이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엔제라고 하는 거에 넘어가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출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엔제로 함부로 넘어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수업의 진행 방식은 앞에 있는 파트 1을 적정하게 복습을 하고 거기에 따른 파트 2 내용을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반드시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파트 1 오늘 진도 나갈 해당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하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끝이야. 지수함수, 로그함수 내용이 얼마 안 돼.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파트 2를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왜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와 있는데 안 읽어봐도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 정도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64페이지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64페이지의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깔려 있어야 되는 지식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파트 1에서 공부했던 내용이다. 그래서 364페이지를 한번 딱 펴서 여기부터 지금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은 다시 맨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교재 맨 앞으로 여기 그대로 놓고 교재 맨 앞으로 이제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파일이 2개라 여기다 놓고 다른 파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앞쪽으로 가봐야겠죠? 지수 쪽으로. 자, 어디서부터 다시 봐야 되냐면 여기 15페이지 페이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15페이지에 A의 n제곱근의 개수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왜 정리 안 되지? 자, 우리가 A의 n제곱근의 개수라고 했을 때 이 개수는 실근을 얘기하는 거죠. 실근. A의 n제곱근은 개수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단골로 나오는데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 무엇이냐 했을 때 자, x의 n승이 a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승주 x의 개수는 몇 개죠? 그렇죠, n개죠. 이게 기본에 깔려 합니다. n개다. 근데 그게 허근이 포함되니까 우리는 실근의 개수만 찾는 거죠.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안 보고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책이나 빈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안 보고 내가 적을 수 있나. 여러분의 머리에는 이 그래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그래프가. 그래서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이 개념이 튀어나오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복습을 해야 되는 건 A의 n제곱근과 n제곱근 A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A의 n제곱근이라는 건 정의 자체가 제곱에서 A가 되는 수 이렇게 암기하고 있으라 했죠. 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n제곱근 A하고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n제곱근 A는 그냥 이걸 얘기하는 거죠. n제곱근 A는. 근데 A의 n제곱근은 뿔마 2개. 기본적으로 실근에선 2개고 실수 전체로는 n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억나요? 구별할 수 있죠? 구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n제곱근 A 이렇게 읽어버리는 순간 얘는 제곱에서 n제곱에서 A가 되는 모든 수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이고 문제를 풀 때 또 필요한 것은 이제 성질. 이것도 정확하게 이제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는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예전에 이제 이거 외우느라 바빴다면
이제는 이 양수 조건 이런 걸 외우는 게 핵심입니다. 양수 조건 있을 때 이게 성립하는구나. 그 개념에 좀 빈 부분을 채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소 비교는 잘 하실 테니까 넘어가고 22페이지로 가보세요. 22페이지에 이 제곱근의 성질은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죠. 이건 고1 내용이니까 고1 내용 한번 복습해 주시고, 생각보다 기본 원칙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루트 안에는 이제 마이너스를 없앤다, 밖으로 빼줘라는 거지, i로 이렇게. 그다음에 분모에 이 복소수 i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복소수 i를 없애는 건 이제 실수화 해주는 거죠. 위아래로 i 곱해주면서. 그래서 수업이 이런 식으로 나갈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기본 속도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선생님이 이렇게 딱딱딱 중요한 거 짚고 여러분은 그걸 복습을 하시고 파트 2까지 겸해서 문제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다시 보면 오랜만에 보니까 헷갈릴 수 있겠죠. A라고 이렇게 쓱쓱 지우잖아, 보통. 맞아?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가 다르죠.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달라요. 이런 거 의식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은 적이 없으면 이제 오랜만에 보면 그냥 딱 A 이렇게 된단 말이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음수일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여기 2 전체에 2 이렇게 있으면 이거 어떻게 나와요? 응? 마이너스 3 맞아? 확실해? 한 번만 더 생각해봐. 확실해? 민재 맞아? 영동이 맞아? 맞죠? 이런 게 헷갈리지 않을 때까지 정확하게 내가 고민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순간 헷갈린다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이런 거. 그래서 보면 여기는 밑에 지금 양수 조건이 없죠. 양수 조건이 없잖아. 앞에 거는 잘 봐보세요. 앞에는 양수 조건이 있죠. 이게 이런 게 잘 인지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써주는 거예요. 양수 조건이 있을 때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왜? 근데 기본적으로 루트 안에는 양수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하지만 실제 이제 고등학교까지 넘어오면은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절대값을 외시죠. 여기 딱 보면 이제 양수 조건이 없죠. 양수 조건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 지식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한다. 기억을 하시고,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보통 여기에 A 이렇게 안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러지 않겠어? 함수가 들어가겠지, 루트 안에. 그랬을 때 얘를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바꿀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얘가 3, 3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지우면 되겠지, 이렇게. 이해하시죠? 이런 것들이 좋아. 이제 와서는 너무 어렵다면 정확한 암기라도 돼야 합니다. 이런 거는 실전적으로 사용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잘 암기를 하셔라. 여기 있는 건 좀 어렵죠. 잘 안 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복습을 좀 해주시고, 1번이 지금 훨씬 중요하죠, 시험에서는. 지수법칙. 자, 이때도 잘 보세요. A, B가 실수라 그랬죠. 실수이고 Mn은 자연수일 때 이제 이런 걸 챙겨야 한다는 소리. 그랬을 때 여러분이 아는 지수법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실수 전체로 바꿨으면 빼기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걸 머리에 한번 싹 묻혀주시고, 결국 또 여러분이 이제 추가로 신경 써주셔야 되는 게 지수의 확장입니다. 지수의 확장에 이 원리까지 다 암기를 하셔야 돼. 자, 자연수가 지수인 경우, 정수로 확장되는 경우, 유리수로 확장되는 경우, 실수로 확장되는 경우 어떤 전제 조건이 더 까다롭게 붙었는지를 기억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암기하고 가면 편해요. 암기했었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자연수가 지수일 때는 A, B 실수였어요. 다 된다. 그런데 얘를 이제 정수로 확장시켜서 지수법칙이 된다라고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0일 때는 어떻게? 라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지. 그래서 A는 0이 아니어야 되고 B는 0이 아니어야 돼. 이런 게 이제 추가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충적으로 이런 공식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기억해 줘야 돼?
여기 실수해야 된다, 0이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추가로 기억해 줘야 돼. 유리수로 지수법칙이 확장될 때는 이제 양수만 된다, 양수 조건 붙는다 그랬죠. 양수 조건 아까 봤지, 양수 조건 붙었던 거. 그래서 이 공식이 추가로 보충으로 들어오는 거고, 실수까지 넘어올 때는 똑같죠. 그래서 한 번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야 이제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 풀 때 당황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다시 파트 2로 넘어갑시다. 356인가요?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365 4 여기. 자, 거듭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 이외의 근, 외의 근 이렇게 돼 있죠. 예제 1번을 보시면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5의 n 제곱근. 자, 이제 우리가 문제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키워드 잡으면서 읽어야겠죠. 자, 자연수 n이라 그랬어요. 이 이상이고, 그리고 이게 키워드죠. n-5의 n 제곱근. 그러면 딱 해당되는 개념이 두 개가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뭐뭐가 떠올라요? N차 방정식. 예, 여러분 머리에 떠올라야 하는 개념 두 가지는 방금 우리가 봤던 거, 이거 두 개지. 첫 번째 이거 뿔마의 홀짝 제곱근이 떠올라야 하고, 두 번째로 떠올라야 하는 건 이거 두 개 비교해야 한다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지. 다시 와서, 자 그러면 얘가 뿔마가 중요한 거고 얘는 홀짝이 중요한 거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읽는 거죠.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봐서 그러지. 그러면 우리가 실수인 것의 개수는 두 개 아니면 한 개 아니면 0개죠. 그러니까 fn의 치역은 0, 1, 2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거죠. 그래서 2부터 10까지 다 더해줘라 라는 게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읽고 풀어야겠다 했을 때 이제는 좀 실력이 여러분이 늘었다고 가정하고 케이스를 분리하겠네가 떠올라야 합니다. 왜? 이제 생각해봤어요? 케이스 분리하겠다는 생각? 안 들어? 제발 이제 딱 문제를 봤을 때 공식 떠올라서 공식의 숫자 대입해서 답 내고 이런 거는 수능에서 아무 변별력이 없어. 애들 다 맞춘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념을 가지고 케이스를 분류해서 따질 줄 알아야 돼. 민지야, 이 n-5의 n제곱근을 보는 순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하고 홀짝이 중요하다. 그래프가 머리에 그려지고 그럼 케이스를 분류해야지 이게 돼야 한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n-5가 양수인 경우랑 n-5가 음수인 경우를 일단 쪼개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0일 때도 있었지? 그래서 n이 5일 때는 따로 빼줘야 합니다. 그래서 n이 5보다 큰 경우 한 물이 n이 5일 때 하나, n이 5보다 작을 때 하나로 쪼개야겠죠.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서 케이스를 어떻게 하면 돼? n이 5일 때랑 n이 5보다 작은 2, 3, 4일 때랑 5보다 큰 6, 7, 8, 9, 10일 때로 쪼개서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뭘 쪼개야 돼? 홀짝을 쪼개야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홀수인 것들만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주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러면은 딱 이것만 봐도 답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도 셀 줄 알아야 돼. 가능하지? 자, 뿔마에서 마이너스인 경우를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인 경우는 홀수만 마이너스인 경우만 생각해봐 했을 때 홀수만 하나로 카운팅하고 짝수는 0개로 카운팅하죠. 이게 지금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개로 빠져요? 여기서는 한 개로 빠지지. 이렇게 개수 다 더하는 거잖아. 시그마. 용록 이해해? 인수 괜찮아? 그 다음에 5일 때는 하나죠.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6, 7, 8, 9, 11 때는 보여요? 홀짝홀짝에 따라서 홀수는 몇 개? 홀수는 1개. 짝수는 2개. 머릿속에 그래프가 떠올라야 된다니까. 이거랑 이거였잖아. 2개, 1개 이게 떠올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총 7개. 맞아요? 맞습니까? 아 8개 소리. 홀수가 1개, 짝수가 2개. 그러니까 총 8개. 다 더하면 10개가 답이겠지? 이 정도 느낌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이제 베이스 문제이지. 그래서 앞에까지 이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풀 겁니다. 무리 없이 잘 풀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예제 2번을 풀어보세요. 해설 보지 마시고. 이제 파트 2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캐치를 하자 이거. 예제 2번 풀어보세요. 화면 보시고. 다 보였어요? 자, 얘를 보는 순간 이제 들어야 되는 생각은 4제곱근 16이랑 일단 비교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몇 개라 그랬어요? 4개. 그러니까 여러분이 4개를 구했어야 하는 거야. 2개를 구한 사람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2랑 마이너스 2만 있는 게 아니죠. 2i 마이너스 2i도 있죠. 그렇죠? 어떻게 구하는데요? x의 4제곱을 했을 때 16이다.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은 0에서 인수분해하면은 총 4개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얘만 생각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 네. 여보세요? 어서 오세요. 한참 키 클 날이. 알겠죠? 그래서 문제랑 개념이랑 연결을 할 때 정확하게 여러분이 파트 1 내용을 연결을 해야 한다. 이 얘기를 지금 선생님은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파트 2에서 얘기하는 것을 선생님의 좀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익숙한 것들만 하게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으신 것 같거든. 근데 이제 사실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공부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개념을 다시 가서 한번 선생님이랑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잘 봐봐. 분명히 뭐라 그랬어? n개라 그랬지. n개. a의 n제곱의 개수는 n개이며 아까 강조했잖아. 별표 쳤잖아. 그쵸? 이걸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공부하면 문제가 안 생기긴 한다 원래. 근데 시험에서는 맨날 이제 비슷한 것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디테일한 거 많이 공부했는데 2.3점 풀다 보면은 그런 거 고민 안 하고 풀리는 문제가 대부분이잖아. 그냥 간단한 게. 그러다 보니까 개념 자체를 물어보는 상황에 대한 좀 대비가 덜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라디안 하면 떠오르죠, 여러분? 선생님이 라디안의 정의를 엄청 강조했잖아. 라디안이 뭐야 했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돼. 1라디안이라는 걸 보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그림이. 1라디안의 정의에 대한 그림이. 근데 이게 2020년 3월 모의고사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실시간 검색어가 있었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했다는 거야. 고3 학생들이 라디안이 뭔지 몰라가지고 시험 끝나고 다 검색한 거지. 라디안이 뭐지? 이렇게. 민재 라디안이 뭐예요? 기억이 안 나요. 민재도 검색해.
민수 라디안이 뭐예요? 80. 응? 85. 정의 모르겠어. 승주. 뭐야 부채꼴 응. 반지름이 같을 때 뭐랑 뭐가 같을 때? 부채꼴의 반지름 부채꼴의 반지름이랑 뭐가 같아? 반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잘 접근했는데 표현해봐. 머리에 있는 걸. 틀려도 돼. 반지름이랑 응.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렇죠.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가 완벽하게 같을 때의 각. 이렇게 생겼는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을 때의 각을 우리는 1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얘가 몇 개 있어야겠어? 3개 하고 6개 하고 살짝 더 있어야겠지. 원 생각해보면 3.14니까. 그치? 지름이 3.14개니까 반지름이 6.28개 있어야 되잖아. 그잖아.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런 걸 엄청 강조를 하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잖아. 선생님도 쉽게 하고 싶지. 근데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적응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중요해요. 나중에 가보면 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때 공부를 하고 머릿속에 묻혀놨으면은 이제 1라디안에 이게 뭐다라는 게 딱 떠오르겠죠. 둘레의 길이가 얼마래요? 둘레의 길이가 24래요. 반지름이 얼마라는 소리야? 끝. 얼마나 간단해. 그치? 이렇게 쉬운 문제를 이제 학생들이 엄청 어려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자. 그래서 복습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지수법칙에서의 이제 밑조건. 자, 이거 잘 기억하라 했죠? 한번 외워볼까요? 지금 기회가 된 김에 외워보세요. 이거 안 보고 써보세요 한번. 외워보셨습니까? 결국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두 가지만. 뭐? 이게 밑이 0일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밑이 0일 때. 그러니까 밑이 0일 때는 정수의 지수법칙도 안 돼. 정수의 지수법칙이 안 된다는 건 마이너스 3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 A가 0일 때 안 돼. 이 정도를 기억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많이 공부하다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거든요. 뭔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생겨요 나중에. 근데 들기 전까지는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양수일 때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지수 법칙은 그냥 양수일 때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자연수일 때가 좀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오히려 얘가 예외적인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 또 해설 보면 안 됩니다. 해설 보지 말고 1번, 2번에 식에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잘못된 표기가 있다면 어디가 잘못됐는가?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린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책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그 아래 해설만 가리시고.
다 하셨나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여러분 푼 거 풀어보세요. 뭐 다음 페이지 겁니다. 틀려도 되니까 판단해보세요. 자, 1번 볼까요? 1번에서 많은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죠. 왜 안 돼? 이거 음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이제 학생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음수 제곱부터 해라 항상 말해. 음수 제곱부터. 왜? 얘 잘 보면 얘 루트잖아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 2에 6제곱이 있어. 그럼 여러분 이거 마이너스 2의 절대값으로 빼고 세제곱 해야 되잖아. 이렇게 보면 또 잘 보이지. 근데 이렇게만 너무 잘 안 보여.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루트 안에는 항상 양수로 만들고 시작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안에를 아예 양수로 만들고 시작하면 편해. 이거 같은 말이잖아. 마이너스의 6제곱을 이 6제곱이라 하는 거 자체가.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이제 안 헷갈려 하더라고. 근데 이런 걸 이제 많이 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음수는 먼저 설거지 하고 시작하자라는 느낌이 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 문제가 없지. 그렇죠?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이거 마이너스 놔둔 상태에서 지수 법칙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양수일 때만 할 수 있으니까. 됐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먼저 넘어가야 된다. 여기서 적어놔야 되는 것은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 거 보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64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되죠. 동그라미 여기서 되죠. 왜? 다 양수잖아. 양수는 편하게 다 된다니까. 양수는 다 돼. 문제 없다. 여기서 결국에 뭐가 문제예요? 지수 법칙을 써버리는 이 상황이 문제인 거지. 그렇지? 여기서 이제 이게 틀린 거죠. 이해되시나요? 틀렸다함이?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넘어간 구간이. 사실 여기는 뭐 그냥 이렇게 연산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틀렸다. 왜? 밑이 양수여야 된다. 유리수니까. 이제 오케이? 유리수일 때는 밑이 양수인 걸 꼭 확인을 해야 돼. 나머지는 문제 없죠. 그래서 이게 기본기인 것 같지만 실제 학생들이 많이 틀립니다. 근데 막 엄청 어렵다는 느낌은 안 들지 않아? 이게? 이거 뭐 그렇게까지 막 참신한 걸 배운다는 느낌은 안 들잖아 지금. 왜 그러냐면 이래서 할 때 선생님이 다 강조를 했기 때문이야. 원래 그냥 다 슬렁슬렁 넘어가거든. 선생님이 엄청 강조를 했잖아. 이런 걸 다 여러분 한번 외우게 시켰고 한번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콕콕 집어서 이런 걸 학생들이 주로 많이 틀리는 군이라고 한번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수님들이 출제하실 때도 여기서는 좀 정답률을 떨어뜨려 볼까 하면 이런 걸 살살 섞는다고. 그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낚이지만 않으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을 때는 이 전제 조건까지 이제 잘 외워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뭐일 때만 적용한다. 뭐뭐 아닐 땐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밑이 양수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하고 지수 파트가 끝나버립니다. 개빠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지수에 대한 문제를 다 풀면 돼요. 지수 끝 이렇게. 이외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좀 할 말이 많은 단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좀 이제 파트 3로 좀 많은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수능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야 돼. 내가 한 공부에 대해서. 그리고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들 정확하게 기출문제 앞에 파트 1에 있는 기출문제를 열심히 복습을 해주세요 하면 거기 있는 4점짜리 문제들을 좀 낑낑거리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풀 때는 답지 보면서 풀었다면 이번에 풀 때는 내가 답지 없이 한번 풀어본다.
막히더라도 개념을 한번 가서 복습하고 다시 풀어본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고 잘 안되면 케이스 분류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좋습니다. 가설 검증하는 거. 다음 다시 이제 파트 2에서 지수로가 함수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교재 앞부분으로 넘어갑니다. 한번 보고 와야죠. 지수로그 함수.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 이제 선생님이 여기 있는 것들을 시험으로 다 내서 체크를 할 겨를이 없어요. 이유는 지금 중간고사 공부해야 되니까 이걸 시험 보고 있자 하면은 좀 그러잖아. 여러분이 사실 자기의 여유에 따라서 셀프로 하셔야 되는데 셀프로 공부할 때 점검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있죠. 40페이지에 이거 해보라 했죠. 여기 있는 거 내가 대답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40페이지. 그러니까 이 책 구성이 다 그 챕터마다 리뷰가 있잖아요. 중요합니다. 이 진단에서 내가 대답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면은 내가 공부가 잘 되는지 다 확인이 되는 거니까 적극 활용하십시오. 여기 이거 여러분 오타 수정됐나 이거? 아 수정돼 있군요. 자 어디로 넘어오냐? 로그 지수로그 함수 전에 이제 로그 살짝 보고 넘어가죠. 자 로그에 대해서는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밑조건 진수조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이거는 강조하는 거고 로그 공식들은 이제 뭐 잘 할 수 있다. 다 복습을 해 보십시오. 지수는 곱하고 로그는 더한다. 이렇게. 기본이죠 이게. 그래서 지수의 덧셈은 묶었죠 우리가 항상 처리하는 방식이. 로그의 곱셈은 밑변환을 했던 것이다. 다음 쑥쑥 넘어가서 상용 로그도 내신 때는 중요했지만 수능에서는 엄청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거 위주로 공부해주면 되고 넘어갑니다. 복습하십시오. 지수 로그 함수 정의 아셔야 되고 네 가지 특징 있죠? 함수 로그 함수의 네 가지 특징 이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합시다. 73페이지. 자, 한번 복습하십시오. 태그에다가 이 파일을 옮겨 놓고 성윤 씨 책 펴셔야죠. 안 가져왔나요? 화면 보고 하세요. 그래서 네 가지 정확하게 다 암기하고 계셔야 한다. 대소가 어디서 바뀌냐?
정점을 기준으로 대소가 바뀐다. 이런 거 다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둘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에서 많이 내죠. 뒤에 나올 텐데 일단 순서대로 봅시다. 다음 페이지 78페이지. 이제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로 갈수록 그런 지식들이 활용이 되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변환 내용인데 선생님은 이제 변환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거고 개념에서는 그냥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변환이라는 개념을 가져다 쓰는 건 우리가 이제 상가함수에서도 닮은 변환 사용하고 했었으니까 그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점과 도형을 비교해서 공부했었죠. 점은 어떻게 했고 도형은 어떻게 했고 대칭이동 같은 경우에는 점이랑 도형이랑 거의 같은 결론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정리할게요 하고 넘어가긴 했어요. 정리할 거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동도 한번 해봐 라고 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먼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x축 대칭이다. 그러면 x축 대칭 하면 일단 떠올라야 되는 암기된 건 뭔가요? 민재쿤? i가 i 음수? 그렇지. 훌륭해요.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죠. 왜? 라고 물어보면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여기가 x축이 이렇게 있고 만약에 여기에 내가 x, y가 있었다면 x축의 대칭이 되는 순간 뒤집어지는 것은 x는 그대로고 마이너스 y가 되죠.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y가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건데 이 개념의 근간에 뭐가 있는 거냐면 중점이 있어요. 도형의 대칭이랑 할 때 다 중점 가지고 했지. 기억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얘는 중점이 얼마라는 거야? x, 0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걸 살짝 바꿔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문제라고 하기도 그렇게 x축은 이제 y는 0인 거고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y는 3 대칭을 한번 해봐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이 하면 된다는 거야. 똑같이. 어떻게? y는 3이 있고 y는 3이 있고 여기에 x, y가 있었어. 대칭 시켰지. 여기. 그럼 x는 그대로일 거 아니야. 여기가 물음표라 이거야. 뭐겠어? 물음표가. 뭔가요? y 더하기 물음표를 2로 나눈 게 얼마다? 3이다. 중점이잖아. 똑같다니까 접근 방식이. 딴 같다 했을 때 얘는 x, 3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물음표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3이어야겠지. 그러니까 물음표는 뭐가 돼요? 6 빼기 y가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y를 뭘로 바꿔주면 돼? 6 빼기 y로 바꿔주면 되겠네. 인 거야. 다 중점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면 항상 공부를 할 때 1번화. 자, 3 대신에 여기 a가 들어왔어. 여기가 a가 들어왔다. 여기가 a가 들어왔다. 여기가 a가 들어왔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어? 2a겠지. 6이 아니라 2a 마이너스 y겠지. 그쵸?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혼자서 다 해볼 수 있지 않겠니?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지. 그러면 이제 점대칭도 여러분이 다 증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변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환.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파트 2에서 여러분이 확장해야 될 지식이에요. 확장시켜야 되는 지식.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줬잖아. 그럼 이따 복습하라 할 때 지금 선생님이 했던 걸 딱 떠올리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공부라는 걸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그 공부하다 보면 느끼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소위 일타 강사 강의를 듣건 아니면은 대형 학원을 다니건 수업 시간에 뭘 하냐면 열심히 필기를 해. 여러분의 좋은 습성이지 안 좋은 습성이 필기를 안 한다지. 이제 애들이 대부분 이제 뇌를 꺼놓고 필기를 합니다. 필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 나중에 이거 내가 복습해야지. 인강도 그러잖아. 인강은 여러분 돌려볼 수 있으니까 그런다고 치고. 근데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면서 필기한 걸 얼마나 많이 복습해봤어? 잘 생각해보면 거의 복습을 안 해요, 학생들은. 야, 우리가 받아 적고 복습하고 하는 행동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가성비 좋은 행동은 뭐냐면 딱 정해주자면 수업 시간에는 집중해서 이해를 하시고요. 그게 머리에 남아있을 때 복습을 하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가장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내가 복습을 해보고 복습을 한 걸 바탕으로 나만의 필기를 적는 게 이제 베스트야. 선생님 그러면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을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첫 번째, 거의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가서 다시. 그게 가장 이제 효과가 좋아요. 꼭 기억을 하세요. 공부할 때는 한 번에 딱 머릿속에 깊게 방금 선생님이랑 한 거 이해되죠? 이해되지? 근데 종이 한번 써봐봐. 그러면 확 이제 여러분께 되는 거야. 쉬는 시간이나 선생님이 이제 복습하라고 시간을 줄 때 이걸 꼭 하셔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늦어도 오늘 안에는 한번 해보면 다 여러분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역량을 벗어나는 건요 선생님이 다 적어서 드립니다. 여러분 역량을 초과하는 내용들은 기록이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로그 함수에서 좀 어려운 게 뭐 출신 함수라 그래가지고 이 밑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이게 좀 어려웠죠. 이건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그래서 골고루 밑부터 찾아라 나머진 평이동을 해석해라 이런 거는 여러분이 당연히 복습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복습을 하다가 막힌다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다 연습을 하십시오. 이건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파트 2에서는 이런 것보다 뭐에 이제 집중을 하냐면 얘네가 절대값 말고 치환도 말고 지수 로그 함수의 관계에 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지식을 쌓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고요. 하긴 방부등식이구나. 여기는 추가적으로 필기는 하지 않았었네요. 필기는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선생님이 이제 줬던 여러 가지 팁들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고 또 여기서 중간중간에 정리하는 발상 같은 게 가령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는 서로 대칭 관계부터 확인한다. 또는 선생님은 미지수 하나 나오면 무조건 대입해라. 뭐 이렇게 얘기해 줬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파트 2에서 좀 언급을 합니다. 파트 2로 가보실까요? 368 368페이지에 1번 풀어보십시오. 지난 수업 내용 여기 파일 보시면 프린트 있는 사람 프린트 보시고 안 갖고 온 사람은 파일 올려드린 거 보고 하시면 되고 뒤에 있는 문제들은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거고 요거는 바뀌었죠? 안 가졌으면 이제 이거 약간 참고하세요. 내가 다 가지고 오는 거 아니야? 핸드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채점하고 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채점 나는 하고 쉬세요. 자, 같이 볼까요? 얘는 눈으로 풀리는 문제예요. 눈으로 풀려. 어떻게 보여요? 자, 보세요.
문제를 보시면 블라블라 쓰여 있고 S 하나, S2 두 개, 얘 하나, 얘 두 개를 풀어 달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렇게 주어지면 한번 생각을 해보지. 어떤 생각을 해봐? 얘네 서로 역함수 관계인가? 근데 그림을 보면 좀 의심할 만하잖아. 그치?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실제 역함수를 구해봐도 되고, 또 선생님이 이제 즐겨 쓰는 방식은 합성을 해봐도 됩니다. 합성을 딱 해보면 그 값이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뭘로 해보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많으니까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지. 아니면 좀 야매로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얘 2 집어넣으면 2, 몇이에요? 2,2죠. 여기도 2 집어넣으면 2,2죠. 점 몇 개씩 넣어보면 돼. 예를 들어 3을 넣어. 3,3이지. 다 알려줬네. 그럼 여기 4를 넣으면 4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4,5. 그럼 여기 5,4 성립하나 한번 해보면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몇 개 보면은 된다. 시험장에서는 그 정도 해봤으면 이제 된다 생각하고 풀면 되겠죠. 서로 역함수인지 바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바꿔보면 되죠. 뭐 이렇게 쏘리 얘를 y-1은 2x-2라고 놓고 로그 씌워보면은 또 얘가 튀어나오죠. 방법은 다양하다. 역함수란 거 하는 순간 y는 x 티칭 관계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여기가 서로 같다는 거죠. 이제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 S1이고 여기까지 하면 S2. 이 친구가 이거라는 거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그거가 두 세트 있다는 소리지.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사다리꼴 평행사 변형이죠. 아니죠, 쏘리. 사다리꼴 두 개 구하면 되겠다. 아까 숫자 여기 다 써져 있는데 2,2, 3,3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니까 이거 두 개 구하려면은 답은 그냥 쉽게 5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문제 이해하시나? 이렇게 푸는 건데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역함수 관계를 네가 잘 활용을 해봐라 이런 말 하고 싶은 거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뭐 발상정리의 무의미함. 선생님이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발상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할 땐 뭐 한다, 뭐 할 땐 뭐 한다 이렇게 1대1 매칭을 시키는데 그게 무용해요. 왜 무용하냐면 이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하는 프로토콜은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굉장히 랜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팝업하는 형식이에요. 언제나. 뭔가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 컴퓨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은 어떤 현상을 딱 바라보면 그 현상을 보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정보와 사전 지식과 논리 체계에서 가장 유사한 것을 빠르게 매칭을 시켜요. 그러면 매칭을 시킬 때 그냥 딱 마치 수학 문제처럼 코드 입력해서 딱 인풋 아웃풋 하는 게 아니야. 착착착착 여러 가지를 대조를 해보고 그 중에서 뭔가 유사하다는 걸 감각적으로 찾아냅니다. 여러분이 길 가다가 아는 사람을 우연히 스쳐. 그러면 굉장히 제한된 정보를 눈이 인식했지만 머릿속에서 오 하면서 딱 보잖아. 그러지 않아? 아는 얼굴 모르는 사람 그냥 지나가고. 그러지 않아? 그런 경험 해보죠. 우리 뇌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그렇다는 건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도 우리 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문제를 딱 보고 뭔가 논리적으로 지수함수, 로그함수네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를 봐야지 뭐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야 사실. 보기 좋게 정리해 놓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고 처음에는 얘를 보면 다양한 머릿속의 생각들이 팝업한다는 거야. 로그함수네? 로그함수에 대한 여러 지식들 지수함수네? 지수함수에 대한 여러 지식들 막 머릿속에서 회오리 칩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랑 가장 적합한 게 딱 매칭이 돼. 그걸 선생님은 뭐라고 하냐? 머리가 게싱을 한다 그래. 게싱. 많이 하다 보면은 이걸 한 번에 찾아내는 정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얼른 생각의 방향을 전환을 해서 항상 말하죠. 여길 가야 되는데 운 좋게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날따라 내가 여기서 시작했어. 또 돌아가겠지. 돌아가도 가면 되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시작해버리면 못 가겠죠. 여길 향해 가니까. 그치?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다시 시도하면 돼요. 그럼 또 랜덤하게 우리 뇌가 여기서 시작하면 운이 좋은 거고 또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발상정리라 함은 뭔가 이렇게 1대1 매칭을 시켜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하나의 단소로 작용하는 거지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발상정리를 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발상정리를 하되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서는 뭔가 발상이랑 1대1 매칭시키려 하지 말고 문제를 보면 수없이 많이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전개를 시작해야 돼. 이게 적합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걸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그래야 가설 검증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적절한 비율을 선생님이 생각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혼자 살다 보면 집에서 뭐가 고장나. 그럼 얘를 어떻게 고칠까를 고민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고칠 수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수많은 도구들이 떠올라요. 그 중에서 이게 가장 적합하겠다 하면 그걸 한번 가져다 시도를 하게 되거든. 뭔가 딱 알고리즘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카페 알바처럼 이땐 이렇게 하시오, 저땐 이렇게 하시오.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메뉴 몇 그램, 몇 그램, 몇 그램 이렇게 안 된다고. 진상 대체하는 매뉴얼 기본적인 건 있겠지만 참신한 진상이 나타나면 스스로 처리해야 되잖아. 내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2번 문제를 보시면 옆에 있는 2번 문제를 딱 봤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보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최근에 풀었던 문제들을 풀게 되거든. 그럼 당연히 이제 2번 문제를 보면 여러분 뭘 하게 될까? 역함수 관계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되겠지. 그치? 그럼 스스로 질문해봐야 돼. 모든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를 풀 때는 역함수인지를 따져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그런 게 딱 뭔가 논리가 완벽하게 정리되진 않아요. 이때는 하고 이때는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많이 문제를 풀면 풀수록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일단 딱 봐도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말이 돼? 역함수 관계가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어설프게 외워놓은 애들은 시간만 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역함수 관계라는 건 어디서 오는가라는 본질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 역함수 관계는 어디서 오는 거야? 민지야? 역함수 관계하면 뭐가 중요해? 다시 봐봐 이 문제를. 왜 얘는 역함수 관계를 의심했어? 우리 뇌가? 왜 얘는 의심하면 안 돼?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림을 보고. 민수야, 얘는 왜 역함수 관계를 의심했니? 겹친 부분을 보니까 많이 본 그림이야, 그치? 역함수 문제에서. 봐봐, 이게 합리적인 결론이에요. 우리가 역함수 문제를 풀 때 이런 그림을 많이 봤거든. 근데 그 본질은 뭐냐면 y는 x의 뭐였다? 대칭이다. 이게 핵심 아니야?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고 합리적 의심을 한 거잖아. y는 x의 대칭이니까 역함수 관계인가? 라는 거. 그래서 검증을 했다고. 이거 봐봐. 대칭성이 보여요? 적어도 y는 x는 아니지. 그렇지. 다른 선대칭이거나 점대칭일 수 있겠지만 역함수일 리가 없잖아 얘는. 근데 발상정리를 애매하게 한 친구들은 얘를 보고 뭘 한다? 역함수인지 따지고 있다고.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내가 올바른 개념 하에 정의됐다면 빨리빨리 떠올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오히려 얘를 보면 선생님은 뭘 먼저 생각하게 되냐면 점근선 뭐지? 정점은 어디 있지? 이런 걸 고민하게 돼요. 왜? 얘가 원점은 지나잖아. 이런 걸 보면서 얘는 항상 지나는 건가? 한번 고민해 보게 돼. 나는. 그러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들 중에 뭘 적용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겠지. 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ABC의 무게중심. 그렇다는 건 내가 ABC를 좌표로 놔야 된다는 거지. ABC를 좌표로 놔야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오히려 뭐가 떠올라야 돼? 미지수 줄이는 게 중요하다 했어. 이런 게 훨씬 중요하겠죠. 여기서는. 미지수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또 이런 거 보고 발작해서 달려드는 애들이 있다고. y는 x의 대칭이고. 그럼 이 점과 이 점이 대칭이란 거잖아. 다른 게 대칭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미지수 줄이기로 봐야 되는 거야, 얘를. 내가 만약에 a를 하나 정했다. 그럼 b는 y는 x의 대칭으로 기록해야겠다. 그 다음에 c는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ac는 x축 평행이다. 그러면 a랑 c는 뭐가 같을 것이다? y 값이 같을 것이다. 미지수 또 줄일 수 있겠지.
그 미지수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표현한 다음에 얘를 얘를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로 내가 표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다 풀릴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왜? 함수식을 2개나 줬기 때문에 내가 테이블에서 식 2개를 찾아낼 수 있고 여기에 있는 관계식 하나, 2개 이용을 해가지고 다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풀이를 외우면 안 되고 문제를 내가 풀 때마다 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지를 자꾸 한번 의식을 해봐. 난 얘를 보고 뭘 떠올렸지? 근데 해설지는 왜 이렇게 쓰고 있지? 해서 대조해 가면서 풀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 단원이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뭐야? 다 나열해보라 하지. 나열하면서 규칙성 찾아보라 하잖아. 그렇게 해야 나중에 문제를 봤을 때 뭘 할지 판단이 서거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수로그 그래프 파트에서는 내가 뭐라도 해봐야 돼.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0분 걸렸어요. 괜찮아. 15분 걸렸어요. 괜찮아. 10분이든 15분이든 잘못된 방향이든 낑낑거려야 돼. 그게 쌓여야 풀립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수로그, 수열, 삼가함수 하나씩 소위 킬러라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파트 1에서 어렵게 생긴 4점짜리가. 그럼 얘는 무조건 그래프 아니겠어? 그래프. 얘는 뭐겠어요? 점화식 아니겠어요? 내가 각각 얘네들을 어떻게 정복할지 지금 고민을 해야 돼. 삼가함수는 뭐 그때그때 다르지만 얘도 주로 도형을 어떻게 내가 분석을 하는 게 핵심이지.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도형 문제잖아. 그래서 사인 법칙 쓰고 코사인 법칙 쓰고 푸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형을 내가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점화식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그래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을 계속 해야 돼요. 삼각함수의 도형 문제는 해결력의 집약이고 수열의 점화식은 추론 능력의 집약이고, 그럼 지수로그의 그래프 문제는 식세우기랑 그러니까 이해력 플러스 해결력이에요. 어려운 거야 원래 여기 내용이. 그러니까 날먹하려 하지 말고 계속 시도를 해보라고. 선생님이 알려준 간단한 스킬들 플러스 내가 문제를 보면서 계속 시도를 해봐야 한다. 그렇게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4점짜리 문제 계속 선생님이랑 같이 풀 때 이게 도움이 되지. 그냥 수업 듣고 이 문제 이렇게 푼다고 절대 안 돼.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한 문제 20분씩 써도 되니까. 민지 알겠니? 스스로 해봐야 돼. 스스로. 알겠어? 하루에 한 문제 가지고 고민해도 돼. 낑낑거려야 돼. 알겠지? 스스로 힘으로. 민지 오케이? 피곤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이 공부해 오셔야 되는 숙제 범위를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다 하라고 하면 솔직히 못하니까 어디까지 하냐면 이 82페이지까지 해오세요. 여러분 거 페이지 맞는지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선생님 교재 2개가 섞여 있어가지고. 82. 다르네. 몇 페이지야? 절대값 전. 지수로그 함수의 절대값 전. 80페이지. 여러분 책으로 80페이지. 까지 복습을 해보십시오. 복습은 누차 말하지만 여기 있는 게 핵심이야. 여기 얘네들이 핵심이야. 얘네들 푸는 거. 완벽하게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2는 이런 느낌으로 나갑니다. 간단하게 개념 한번 리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파트 2에서 핵심 상황 진행시키고 여러분이 이제 문제 풀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2회독을 선생님이 진도를 정해가면서 쭉쭉쭉 달려갈 거고요. 시험은 당연히 여기 범위 안에서 시험을 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내가 좀 수업을 따라가기 오늘 들어보니까 좀 어렵다, 좀 팍팍하다 싶으면은 하셔야 되는 것은 개념을 미리 한번 보고 오는 게 좋습니다. 복습을 대략적으로 보고 오시면 되고, 선생님이 넘어갔던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뒤에 있는 내용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린다. 근데 여러분 중에 이제 안 읽어본 학생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당연히 문제는 파트 2에 있는 문제는 몇 개 안 되니까 리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